예, 오늘은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바닐라 라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닐라 라떼입니다. 예,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네. 사회생활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라떼를 그중에서 이제 바닐라 라떼에 꽂혀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좀 달짝지근하지 않아요? 네네네. 아침에 먹으면 또 이제 일을 하기 준비하는데 또 괜찮아서 계속 먹고 있어서 내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진익장 형님은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아침에는 아메리카노 먹고 예. 오후에는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아, 알겠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아메리카노 마시거든요. 바닐라 라떼님한테 제가 사과드려야 되는 게 예전에 진짜 눈 많이 오는 날 녹음실까지 오셨는데 그때 녹음실 사정상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만에 다시 모신 건데 네네. 우리 바닐라 라떼님 그날 계기가 녹음실을 옮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강남에 또 요지에 있으니까 네. 오시기 좀 편했죠, 오늘은. 근데 뭐 지하철 바로 앞이니까. 예, 강남역 뭐 바로 앞이니까. 네. 그래서 좀 늦으셨나 봐. 전에는 한 30분 먼저 오시더니 오늘은 한 10분 늦으셔서 네. 제가 오프닝 미리 다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닐라 라떼님이 닉네임은 소개해 주셨는데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예. B2B 기반의 제조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마케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대리는 안 되셨겠네? 올해 대리 진급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고? 네. 떨어지면 어떡해요? 팀장님이 오케이 하면 다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죠? 이미 팀장님께 로비는 지금 2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구나. 일단 네.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B2B면은 회사 대 회사 네, 맞습니다. 대상이네요. 개인 네. 상대는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또 우연인 게 우리 진이짱님이 거주하는데 거기 회사가 있다 그러시는데 밝혀주셔도 돼요, 장소는? 네, 안양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양에. 공장은 저 밑에 있고 본사만 밑에. 이제. 본사만 안양 안양에- 쪽이고. 네. 우리 진이짱님이 안양 사시거든요. 네네. 명함 보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항상 묻는 질문인데 해외 영업을 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학생 시절에는 ROTC를 했고요. ROTC. 이제 군을 직업군인으로 가서 2년 4개월 네. 군복무를 하고 나서 중위제대 하신 거네. 네, 중위제대 했습니다. 짱 박으시지는 않으셨고.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안 군대가. 맞아요? 그리고 B2C 회사에서 이제 국내 영업 관리를 1년 정도 하다가 현재 네. 회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알바는 안 해보셨어요? 알바의 꽃이라는 그 편의점하고 PC방 알바 이런 건 안 해보셨나 본데? 아르바이트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 좀 어리게 생각했던 게 예. 아르바이트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용돈으로 버티면 되는데? 막 이랬구만. 그런 이제 어린 철없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보시고 네. 넌 좀 세상 어려운 거 알아야 된다. 고생 좀 그래서 해봐라. 이제 막노동 일주일간 이제 저를 보냈는데 제가 한 3, 4일 정도 하고 쓰러져가지고 와, 그 약값이 더 든다는 노가다? 아버지가 돈은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고생을 한번 시켜보시려고 하신 거네. 네, 세상 어려운 거 좀 알아야 된다 싶어서. 우리 부모님은 안 시키셨거든요. 네. 나도 좀 그때 고생을 했으면 사업을 안 망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사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네네. 우리 형님은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알바 거의 못했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못했다 그러면. 저희 때는 네. 그 소위 말하는 몰래바이트 이런 과외. 거. 과외. 그럼 옛날에 공부 좀 하셨다는 건데. 조금. 조금. 네. 이제 자랑하시는 거 이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안 하고 과외만 조금 하셨던 거. 그때 불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요즘이야 뭐 대놓고 네. 하지만. 네. 저도 항상 알바 안 해본 게 후회가 돼요. 지금 회사가 첫 직장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전 직장은 이제 B2C 회사에 있었고 예, 1년 정도 하셨다 네, 그랬나요? 의류 회사에 있었습니다. B2C면 이제 개인 상대인데 거기는 왜 퇴사하신 거예요? 제가 헤드헌터다 보니까 퇴직 사유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제가 어려서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거 네. 꿈은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구직 활동을 했는데 해외 영업은 안 되고 다른 네네. 직종으로 이제 구매나 영업 관리나 영업 이런 데로만 이제 돼서 그중에 골라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외 영업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내부에서도 옮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 좀 특별했던 게 해외 영업이라는 직종이 딱 아예 없었습니다. 없구나. 네네. 그래서 들어갔지만 네. 나와서 네. 다시 이제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그럼 지금 일은 적성에 딱 맞으세요? 제가 좀 잘할 수 있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B2C하고 B2B를 다 해보셨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구직자 취준생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B2C하고 B2B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준다면 어때요? 해보니까? 말씀하셨듯이 B2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하루하루의 매출, 하루하루의 어떤 전략, 보안 스트레스. 방안 와. 이런 거에 대해서 쫓기고
언제든지 이제 경쟁자들이 넘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불안감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진이 빠지는 그러겠다.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가 빨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B2B는 어때요? B2B는 반대로 이제 일반 소비자라기보다는 정해진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래처와의 관계 유대를 잘 하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짜리 프로젝트 그 이상의 프로젝트를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이제 준비를 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이제 덜한데 다만 규모가 큰 걸 내가 핸들링하고 있다는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도 이제 다른 스트레스 다가오고 그러겠네. B2C는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네네. B2B는 잘만 프로젝트 마감하면 3년 5년은 그냥 가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도 거래처 뺏겨버리면 완전 날래가는 거잖아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거래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특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탑2라고 해서 저희 회사와 이제 경쟁사밖에 없고 그렇구나. 경쟁사가 많은 직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는 덜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이네. 정확히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네. 어떤 종류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2개 회사가 있다 그러면 폭이 이제 좁아지는데. 국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걸 이어주는 기관망을 이제 그죠? 설치해주고 그럼 전기를 이어준다 그러면 전선이네? 네 그런 쪽이 그런 있습니다. 쪽이죠. 네, 네. 예, 회사 이름은 말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좀 안정적이겠네요. 네 이제 사업 구조 자체는 이제 많이 다른 경쟁 대비해서는 안정적입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해외 영업을 초점을 맞추고 하다가 대기업 B2C 부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영업에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왜 해외 영업을 하려고 했고 그 계기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 해외 영업할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선 저의 꿈은 이제 통역사였어요. 통역. 언어를 오. 좋아해서 영어 잘하겠다. 잘하기보다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밤을 새도 공부를 해도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영어를? 네, 그래서 오. 이제 관련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아하는 직업이 뭐 있을까 하다가 통역사는 너무나 제가 이제 닿기 어려운 직업이라 판단을 맞아요. 했고 요즘 몇 명 빼놓고는 다 밥 굶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영업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네.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네, 이때 좀 해보고 싶다. 와. 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건 아니죠? 살다 오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만 영어 네네. 공부하신 거고. 네네. 대단하다. 고3들 물어봐도 꿈이 뭐니 그럼 아직도 없던데. 점수 맞춰서 가잖아요, 대부분이. 네. 학교를 보냐, 뭐 과를 보냐 요 정도지. 중학교 때 난 해외 영업해야지 이런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가셨구나. 네, ROTC 지원을 하셨는데 그 영어를 좀 활용을 해서 카투사나 이런 쪽에 지원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영어 관련해서 군대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요? 우선은 카투사는 제가 떨어졌고요. 떨어졌구나. 카투사는 그 당시엔 전 뺑뺑이였어요. 782, 맞아요. 3만. 내가 아는 형님 아들이 뉴욕에서 대학 다니다 왔거든요. 걔도 떨어지던데 뭐.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이제 달마다 경쟁률이 있는데 제가 또 하필 2월 가장 경쟁률이 많을 때 제일 세지 2월이. 거기서 이제 물 먹고 먹고 어떻게 이제 군대를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병으로 가니까 좀 뺑이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권유를 했죠. 이제 ROTC로 가는 거 어떠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날 접수를 했어요. 잘하셨네. 아버님이 약간 강제로 막 노가다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군인 쪽이셨어요? 군인은 아니고 일반 이제 회사원 하시는 분인데 좀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삶을 좀 편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도 좀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은 못 이기거든. 혹시 이제 형제가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 있습니다. 여동생. 네. 여동생이 오히려 남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동생은 또 이제 아버지가 딸이라 그런지 이제 오냐오냐 더 키우는 편이고 공주처럼. 저는 약간 나가라라는 편이어서 내보내고 막 네. 강하게 키우려고. 네네. 그래서 군인이신 줄 알았어요. 스타일이 군인 아버지 같은데 군인은 아니신 거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해외 영업을 하려면 이제 외국어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꼭 필수인가요? 저도 이제 취준 준비를 하면서 네.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제 언어 혹은 영어를 잘하길래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네. 성과를 낼까라는 궁금증이 많았고 저도 그 정도에 도달을 해야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또 저번 주에는 이제 두바이를 출장 갔다 와서 지사 사람들도 만나는데 좋겠다. 네, 좋더라고요. 두바이 말로만 들었지 뭐. 언어라기보다는 언어는 일정 수준, 즉 이제 언어만 통하는 수준만 되면은 네. 그거보다는 현업에 와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 어떤 상대를 설득하는 논리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만 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꿈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들이 네. 들어오기 위한 장벽들은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접 때 제일 빡세게 쓰는 거죠, 뭐 사실 영어를. 네네. 저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명품 회사 헤드헌팅을 하고 있어요. 네.
포지션 2개를 어제 면접까지 봤는데 네. 떨어졌어요. 내가 뻔히 그 회사 영어 안 쓰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영어를 중요시하는 거야. 막 스피킹 시키고 장문도 시키는 거야. 네네. 근데 다른 건 다 맞는데 영어 때문에 떨어졌는데 친한 이사님이 계속 물어봤더니 영어 쓸 일이 없어 들어가면. 네네. 근데 그런 식이네요. 맞습니다. 해외 영업이라 그러면 또 잘해야 될 것 같잖아. 면접에서는 절대 이제 현업에서 쓰지 않는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해봐라. 라는. 근데 그 사람들도 모를걸? 그렇죠. 그죠? 네.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해. 왜냐면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뭐 다 빼고서 뭐 한다 그러던데. 옛날부터 말만 나왔는데 막상 가보면 안 그렇잖아. 아버지 직업까지 적는데도 전 네. 있더라고요. 부모 직업 보고 뽑겠다는 거잖아. 네. 뭐 종교 막 취미 다 쓰잖아. 저는 이제 심지어 자산을 적으라는 데도 봤어요. 전세냐 자가냐 네. 월세냐. 네. 월세 적고 1,0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아유, 참,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랑 관련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막 면접이나 아니면 출장 갔다거나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4개월간 재취준을 했는데 네네. 지금에 있는 회사와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2개가 이제 최종이 됐고 예예. 지금 회사는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시 예. 이제 화두였던 북한의 NLL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영어로 네, 혹은 환장하겠네. 그쪽 회사의 제품을 박지성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네. 설득을 해봐라. 오. 혹은 프로모션을 해봐라.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황당하다.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으니까. 황당했겠네. 그렇죠. 내 포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NLL 북한 NLL하고 제품하고 박지성 엮는 거는 한글로 하라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단순한 영어로 이제 네. 대답을 했죠. 네, 그걸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하려는 모습에. 네네. 그래서 붙은 거네 둘 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붙었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 직장을 최종 오게 된 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가 본데 왜 뒤로 좀 빼요? 재미있어서. 오, 입으로. 네네. 방송을 아신다니까. 초보자들은 네. 여기서 다 풀어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듣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영어 면접에 얽힌 웃지 못할 일이었는데 그럼 지금 회사 전체 직원 수 및 부서 직원 수는 얼마나 되세요? 해외 영어 부서라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500명 정도. 1,500명. 이제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눠지고 네. 한 1,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해외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한 2-3명에서부터 네. 크게는 한 10명, 15명까지 나라별로? 나라와 이제 제품별로 나눠지는데 제품별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바닐라 라떼님이 계신 파트는 몇 명이세요 지금? 저희는 지금 해외 팀이라기보다는 네. 전체 제품으로 묶은 팀 중에 이제 예. 해외 파트로 묶여서 해외 파트 저와 위에 사수 원래는 3명이었는데 네. 이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명이. 네. 그 사수분도 영어 위주예요? 네, 지금 저희 제품은 다 영어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으로. 네네. 나 두바이 갔다 그래가지고 좀 뭐 특별한 언어를 썼나 뭐 싶어가지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두바이도 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두바이가 어때요 좀? 사진만 보면은 막 너무 멋있잖아. 저도 이제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두바이스럽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지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면으로는 그거를 짓기 위해서 이제 외국 노동자들의 참 네. 희생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또 실제로 이제 주민들은 15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두바이 내 중심가에서 사는 사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외국인들. 그러면서 참 명함이 극명하게 갈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네네. 람보르기니 같은 건 그냥 막 그런 거 뭐 두바이몰 쪽에는 항상 많이 있었고요. 진짜네. 막 사진 보면 나오잖아. 호랑이 싣고 다니더만. 사자 같은 거 막 끌고 다니고. 봤어요, 진짜? 그런 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네. 우리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 드셔보셨어요? 두바이에서요? 네. 호텔에서 외국인한테는 먹을 수 있어요. 바 같은 거? 바나 클럽이나 이런 데서. 클럽. 어때요, 분위기가? 어쨌든 다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거는 뭐 그냥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도 많이 할 거고. 네. 재밌겠네. 영어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 진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네. 대화 정도? 네. 우리 진희짱 형님도 그 외국계 회사 다니셨잖아요. 저도 두바이는 한 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일 때문에 방문한 건 아니고 네. 스탑오버라고 왜 하루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경우. 그래서 시간이 나길래 한 반나절 투어 이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반나절 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바이 박물관 네. 좀 유명한데
그다음에 제일 큰 아라파진가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다음에 왜 TV 광고에도 나오는 해안가에 멋있는 호텔. 그 호텔. 맞아요. 항상 나오잖아.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네. 멀리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해안가에서 네. 그렇게 구경은 한 적은 있습니다. 63빌딩 같은 거는 그냥 동네 상가 같겠다. 거기서 보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발전한 데는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 조금 변두리 중심부를 벗어나면은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심부만 좀 부각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닐라 라떼님 같은 해외 영업 직원의 하루 일과하고 좀 가장 바쁜 시간대가 있다면 언제세요? 바쁜 시간대라기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 입찰 수주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국내는 이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보다는 이제 바쁜 시기, 좀 입찰을 준비하는 시기 때는 뭐 야근도 하고 네. 제 상대방 국가랑 전화하기 위해서는 늦게 야근을 기다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시차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바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야근을 일상적으로 하는 때도 있고요. 네네. 만약에 바쁘지 않고 한가하다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반적인 납품을 하는 시기가 도래되면은 국내보다는 사실상 조금은 여유롭게 그러겠네요. 네, 회사 생활이 진행됩니다. 월급 받기 좀 눈치 보이겠다. 쉬게는 안 하겠지만. 네네. 성과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럼 만약에 한 프로젝트 했다 그러면 가장 짧은 프로젝트하고 가장 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요? 타 선배들, 타 예. 제품군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은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제 토목까지 들어가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1년에서 그렇구나. 2년. 네. 짧지가 않네. 네. 만약에 1년 고생하면 그 이후년은 조금 편하겠다, 그죠? 근데 뭐 저희 입장이고요. 예. 또 회사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원하기도 하니까. 뭐하냐, 뭐 더 알아봐, 막 이럴 거 아니야, 계속. 네네. 하기야 뭐 공짜가 없어요, 사실 월급이. 네, 맞습니다. 해외 영업 중에서도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해외 영업 꿈꾸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업무로 나눠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준비하게 된다라게 되면은 그 입찰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고객 쪽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계약 컨디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찰 준비를 하는 부분을 크게 가져가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지만 제 일상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입찰이 된 것들, 물량에 대해서 문제 없이 나갈 수 있게 지금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류회사라고 하죠. 저희가 배에 실어서 나갈 때까지를 네. 이제 모니터링하는 업무 혹은 이제 공장에서 고객께서 원하는 품질과 납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 의사소통 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고정 거래처가 없다면은 네. 고객처를 이제 발굴하고 이제 프로모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곳에 또 시간이나 에너지를 더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겠다. 원래 있던 거래처야 뭐 잘만 하면 되지만 그렇죠. 새로운 거래처를 저 같은 경우도 헤드헌팅이 고객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마케팅하는 게 힘들잖아. 맞습니다. 그거 하나 뚫으면 그냥 사수가 막 한 잔 사겠는데? 해외가 이제 좀 국내 비즈니스와 좀 다르게 네. 이제 저희가 뭔가 메리트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 품질 이런 가격이 거는 문제야. 맞습니다. 이제 중국산의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외 부분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중국이 좀 많이 따라 올라왔나요? 가격 빼고 품질 면에서는 어때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한 60~70%는 이미 범용제는 이미 많이 중국에서 따라왔네. 다 따라왔고. 저번에 나왔던 시즌2 155회 네. S 대기업 조선 회사 다니는 친구 지금 일본 중국한테 다 뺏겼잖아요. 지금 거의 조선업도. 근데 이거 전선도 좀 위험한데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해외 합작법인을 세우고 네. 뭐 가격 경쟁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60~70%는 왔지만 핵심 기술까지는 아직 못하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네. 따라잡을 것으로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도 그러겠죠, 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 바닐라 라떼님이 이제 대리되고 과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연봉 2배 줄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봉 2배로는 안 가죠. 3배? 연봉 2배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저는 애국자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3배 좀 가겠네. 걔네가 또 기술만 빼고 버릴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게임 회사 같은 것도 다 인수해갖고 기술력 다 빼가고서 막 팽하잖아요. 그리고 뭐 4년 계약으로 오라라고 해놓고 네. 1년 계약하고 이제 팽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붕 뜨는 거지. 네. 한국으로 다시 고기도 올라 그러면 그렇고. 배신자 됐지. 벌써 소문 다 났는데. 갈 생각은 있고. 갈 생각 없습니다. 이제 바로 바꾸셨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줘. 그러면은 주로 해외 중에서도
어떤 나라를 담당하시는지 궁금해요. 제품군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제품군을 살 수 있는 혹은 메인 이제 커스터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주나 유럽 쪽에 많이 미국, 유럽. 네. 오. 그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글로벌 고객들이 미주나 유럽에서 사서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국으로 이렇게 뿌리는 시스템이어서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고 제품군에 따라서 중동이나 혹은 아프리카에 우리 제품이 어느 국가에 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스터디가 되면은 뭐 예전에 이집트나 저번 주에 갔던 두바이 쪽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고객도 만나보고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메인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세계적으로 해서 대략 몇 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나요? 저희의 이제 해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동 국가입니다. 중동 국가이고 제가 그러게요. 나라 수는 모르실 것 같아. 잘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우리 바닐라 라떼님이 주로 담당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중동이 좀 큰 파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나 너무 궁금한 게 해외 출장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 미주 업체나 혹은 스페인, 영국, 벨기에, 이집트,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시즌 때는 몰랐는데 회사 들어와 보면은 해외 네트워크가 잘 돼일수록 그러니까 그 말은 해외 지사나 에이전트가 잘 꾸려져 있을수록 본사 담당이 지사 파견 외로 출장을 가는 업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그쪽 네트워크가 탄탄하면은 이메일이나 통화로 되니까 이제 백업 업무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네트워크가 없다. 그 나라에 그러면 이제 본사 사람을 파견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구나. 가면 좀 대접 좀 받을 거 아니에요. 지사 사람들한테. 제가 짬이 안 돼서. 짬이 안 돼서? 사수랑 가면은 그래도 좀. 본사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음료수를 하나 더 줄 거 아니에요? 네네. 케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일과 끝나고, 이제 유명한 관광지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그 중에 가본 나라 중에서, 야, 여기는 진짜 일 말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 있어요? 두바이요. 두바이? 네. 되게 좋았나 보네? 가장 최근에 갔고. 네, 최근에 갔고, 또 너무 좋더라고요. 뭐 좋은 게 뭐예요? 세 가지만 말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살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지사 파견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두바이 중심지에 차 주고 집 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안정 치안도 잘 돼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비즈니스 기회도 스스로 회사 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선배 형님도 봐도 바닐라 라떼님처럼 일하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가 1인 컴퍼니로 하는데 돈 꽤 잘 버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중에 사업 기회도 될 수 있겠네. 뭐 실례로 이번에 만났던 한국 분들 중에는 삼성물산 같은 그런 무역 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기회를 발견하고 나오셔서 1인 회사를 차려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교통이나 치안이나 모든 게 마음에 드셨는데 그래도 두바이를 그렇게 좋아할 만한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갔을 때 며칠 가셨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면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어요? 또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형을 만났는데 이제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받았던 느낌 외에는 느낌은 그냥 이쁘다, 선진국이네, 관광하기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두바이는 기회가 있으면 2-3년 정도는 살면서 뭔가 이 도시에 대해 알고 싶다 혹은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좀 찾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제 막연하지만 들었어요. 그랬구나.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나라네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가족들이 간다 그러면 어때요? 추천하시는 거예요? 여행으로? 이제 유럽 가기 전에 교두보로 한 이틀 정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틀 정도? 묵었다가 이제 가는 걸로? 가보고 싶네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것도 여자들은 어때요? 거리 다니는 여자분들. 스타일이나 뭐. 아랍 여자들이 되게 미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제 눈도 너무 이쁘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여자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형은 그럼 어때요? 만약 연예인으로 치면은. 항상 말하는데 연예인 중에 박보영 박보영 좋죠. 있는데 귀엽고. 저는 이렇게 쌍꺼풀 없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박보영 정도면 남자분들이 이상형으로 많이 얘기하죠. 네네. 착해 보이잖아, 일단. 선해 보이고. 전 선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약간 막 이쁘지만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세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네, 화장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안 하고. 실제로 엄청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동안이잖아, 또. 네네. 진희짱 형님, 형수님이 이상형이셨어요? 뜬금없지만. 저도
박보영하고 좀 비슷한 이상형인데요. 그죠? 좀 작고 귀엽고 착하고. 네, 착하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죠. 형수님이 그쪽 좀 맞아요. 맞으세요? 네,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네. 형수님 이거 들으시나 보다. 네, 좀 작고 귀엽고. 네. 저도 전에 여자친구들이 다 그런 스타일. 진짜로? 근데 왜 깨졌어요? 난 첫사랑이랑 결혼하니까 헤어진 걸 몰랐잖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왜 헤어지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형인데. 제가 차였으니까. 차인 거구나. 네네. 근데 뭐 찬 것처럼 뭐 얘기를. 그러니까 이유는 안 말해줬어요 여자분이? 이유는 뭐 그냥 사랑이 식었다 이런 식으로 다 헤어지지 않나요? 그거는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찬 적은 없어요? 2번 있어요. 2번? 네네. 이유는? 안 끌려서요. 안 끌려서? 네. 사귀었는데 이제 네. 안 끌릴 때. 근데 그게 진짜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심하다며. 네네. 30대 초반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때나 우리 진이짱 형님 때랑 완전 달라요. 요즘 애들은 뭐 소개팅도 뭐 차 없으면 안 되고 나가자마자 연봉 얼마냐 그러고 그런데 농담하자고 할 때 형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실제 그래요? 일부죠. 제가 뭐 많이 소개팅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일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저 자신도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애정과는 다른 기준들을 갖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죠. 뭐 여자만 욕할 수도 없는 거고 남자도 뭐 여자가 뭐 교사였으면 좋겠고 뭐 공무원이었으면 좋겠고 이러듯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 옛날에 조건 따지셨어요? 조건은 물론 보긴 봤는데요. 네. 물론 안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런데 뭐 직업이 뭐해야 되고 또 어디를 다녀야 되고 뭐 네. 집안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2차적이고 예. 1차적인 게 서로 마음이 끌리느냐. 맞아. 네, 그런 게 먼저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1년도 안 사귀고 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분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했어요. 프로포즈는 하셨어요? 제가 했죠. 멋있네요. 저는 부모님들끼리 친해지니까 저는 프로포즈를 안 하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여튼 요즘 뭐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대잖아요. 좀 네, 약간 그렇죠. 세태가 슬프고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너무 좀 따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상형은 박보영 씨 같은 분인데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제가 또 여름에는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많이 탔거든요. 자전거 많이 타더라. 자전거를 많이 타러 다녔고요. 예. 날씨 추워지니까 이제 자전거는 못 타서 좀 제가 원래 성향이 좀 다큐멘터리 보고 네. 뉴스 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쉬는 날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요즘 또 뜨는 JTBC 뉴스룸. 네, 그런 거 이제 빠지지 않고 보고 있지 항상. 청문회도 막 돌려보겠는데. 네, 청문회도 계속 보고 이재용이 나왔을 때도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럼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네. 삼성으로는 최초라 그러던데요. 임원진이 그렇죠. 들어간 거는. 네, 최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업체 다니셨던 분으로서. 앞으로 네. 경제 민주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단계 더 올랐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취미가 그럼 자전거예요? 뭐 자전거 타고 말씀드린 대로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술 마시고 이런 걸 잘 안 해서 대부분 친구들 만나도 카페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혹은 뭐 공원 같이 걷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친구 중에 가방끈 제일 긴 애가 있어요. 지금 교수하는 애인데 만나면 서점을 가재. 한 2시간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네. 나는 치맥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재홍아 서점 가자 막 이래. 좀 걷자 그러고. 그래서 여자가 싫어하나 봐. 걔는. 네, 그럴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2시간까지는 있어주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바닐라 라떼님도? 여자 못 사귀는 게? 만약 여자분이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영화도 보고 놀고 싶은데 그렇죠. 산책하자 그러고 커피만 마시자 그러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들이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요? 아니 우리 그 시드나 30대 초반 동생들이 지금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법이 있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만났던 여자를 이제 소위 이제 마음을 얻는 법이랑 지금 30대 초반에 대해서 마음을 얻는 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외모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같지만 이제 좀 여자들도 많은 걸 보지만 얼마나 가정적인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좀 배려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단지 내가 술을 조금 못 마시고 혹은 노는 거에 대해서 감점을 주더라도 이런 가정적인 부분
혹은 안정적인 부분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플러스를 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량은 그러면 이제 업무적으로 마실 때는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한 3병, 4병까지 마셨고요. 진짜로? 그러면 알코올 분해효소는 있는 거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술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0병인데 네네. 업무적으로는 이제 3~4병까지는 마실 수는 있는데 안 마시는 거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공식 카페에 올라온 청취자 질문 저랑 우리 진입장 형님이랑 나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나는 도다님이 화가 많이 나시나 봐 이건. 첫 번째, 대기업 영업직일 경우 B2B 영업이거나 혹은 영업관리자일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B2B 해외 영업이죠. 네네. 예, 이거는 미리 나온 답이니까 건너뛰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영업은 기본적으로 개인 성향에 적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성향이시며 그 성향이 업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적합하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취준생 때도 생각을 했고 영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팔고 호소하고 네, 그렇죠. 이런 장면을 상상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전 직장이나 지금 직장이나 영업이라고 하면은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하는 이제 매장들은 따로 있고 영업 관리를 이제 영업이라고 말을 지칭을 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입찰 준비를 하고 고객의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로서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들어와서 느꼈던 가장 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은 분석력 같아요. 분석력. 이제 꼼꼼한 거. 이제 숫자를 다루는 또 업무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뭐 일례로 저는 숫자 틀려가지고 100억짜리를 1000억짜리를 보고 진짜로?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도 이제 숫자 하나로 이제 확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누구보다 꼼꼼하고 분석력이 가장 큰 자질 같아요. 예, 취준생들은 꼭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적성에는 맞으세요? 저는 맞습니다. 맞죠? 네, 찾아서 간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나는 도다님.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로우이님,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저도 1년의 절반은 해외에서 주로 근무하는데요.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웬만한 현지식은 잘 먹는데요. 질문,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좋아진 음식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이나 어떤 지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르게 대답을 하자면 저는 예전에 이집트 출장을 갔는데 약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또 두바이랑 다르네. 왜 그런 또 국가로 좀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어떤 면이요? 너무 치안이 안 좋았고 정말 너무 이제 정세가 불안했고 그랬구나. 출장 간 당일에 이제 시위하다가 사람이 죽었고 경찰들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예?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일주일간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공포스럽더라고요. 두바이는 그냥 막 밤에 막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1시, 없는데 2시 이제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치안이 좋은 거예요. 네. 술 먹고 밤에 돌아다녀도 문제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1, 2위로 저번에 뽑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절반을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일지 궁금해요. 이분도 한번 게스트로 모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를 절반을 나간다? 해외 쪽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면 또 접대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로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꼭 한번 출연 신청해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차이를 전혀 못 먹었는데 이젠 없으면 못 먹을 만큼 맛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태국 음식 중에서는 똠양꿍이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는데 지금은 똠양꿍을 해장국으로 먹거든요. 그런 음식함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바닐라 라떼님은 이집트는 치안이나 이런 게 좀 힘드셨는데 음식으로는 야 이거 외국 음식이지만 맛있다 하는 건 뭐 있을까요? 두바이에서 먹은 거 없어? 두바이에서 이제 레바논 음식을 좀 먹었는데 이제 양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 건데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야 뭐 양꼬치에 칭따오 정도인데 양고기를 그냥 스테이크처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현지 사업하시는 형이 데려갔는데 레바논 정통 음식이다 한번 먹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입맛에도 잘 맞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못 보여주니까 설명을 좀 해준다 그러면 옆에 좀 소스라든지 아니면 이게 제가 어떤 재료인지 알면은 설명을 해줄 텐데 재료를 모르는데 비주얼부터가 좀 약간 남다른 맛은 입맛에 맞았고 맛은 네, 고기는 맛에 맞았고 이제 곁들여진 어떤 향신료
그거는 좀 안 맞더라고요. 맞아. 나도 처음에 중국 2번 갔어요. 친구 때문에. 안 맞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 로우이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징이짱님이 뒤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태안의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무원이 아직 출연한 적이 없어서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번 영업직 중에 영업을 하는 입장이신지 영업을 받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매를 대행해주는 대리점이 있고요. 대리점. 그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럼 접대를 받는 입장이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시판 선배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주고받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영업을 받는 입장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10년 전에 보셨대요. 일주일에 4일은 영업을 받는다고 피곤하다며 넋두리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접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경기가 안 좋고 김영란법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영업에 영향이 많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국내 영업은 아니니까 일단. 네, 근데 뭐 간략하게 제가 보고 들은 걸 말씀드리면 네. 과장급 이상은 제가 술을 많이 드시러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대리급 같은 경우에는만 해도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 의사결정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한 과장 부장 정도 돼야 이제 뭐 네네. 저녁 같이 하시죠 뭐 이러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타이푼 제너레이션 감사합니다. 그럼 또 우리 진희짱님이 4개나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나라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또 그런 나라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얼핏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두바이는 좋은 데고 이집트는 나쁜 데였는데 또 다른 거 뭐 한두 가지. 그 외에 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가본 적은 제가 없어서. 그죠. 네. 다만 이제 추천하고 싶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꼭 한번 가보시길. 오, 또 바뀌었네 두바이에서. 그 외로 이제 하자면은. 업무적인 데는 두바이가 최고인데. 네네. 여행으로 가는 데는 스페인. 네네. 어떤 면이 좋아요, 스페인이? 스페인은 다 이뻐요. 여자도 이쁘고 사람이 그냥 노숙자도 모델이라며요. 그냥 그 자연 경관이랑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영화 보기만 같은? 해도 그냥 영화 같아요. 네네. 두 번째 질문.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해외 영업 프로젝트 중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성공한 경우가 있는지요? 네,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 바닐라 라떼님 딱 성사시킨 거 있으세요? 우선 그런 경험은 없는데 아직 3년 차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원가 경쟁력과 이제 품질이 네. 가장 1순위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담당자와의 친밀도 혹은 응대, 의사소통 여부 이런 것들인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많은 스킬이나 노하우를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간부가 되거나 사업을 하시면 또 한번 나오세요. 네, 그땐 또 에피소드가 늘어났을 거니까. 네. 네, 그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나본 해외 바이어 중에 문화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바이어가 있는지. 제가 만나보진 않았는데 주로 이제 해외 영업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는 중에 이제 제 성향 자체는 약간 이제 군대 문화도 배어 있고 이제 바이어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서류 작업을 하거나 다음 절차로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컨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네네. 이거 해도 되냐? 저거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메일로 차갑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알아서 하지. 결과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싸가지가 없다 좀.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네. 얘네들 원래 이렇게 비즈니스 한다.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한국적인 정서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느꼈어요. 하나 배웠네. 우리나라 같은 막 자주 피드백 해주고 네. 꼼꼼하게 챙겨주면 또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은 그게 귀찮다고 느낀 거네. 제가 그게 싱가포르 사람이었는데 싱가포르 쪽만 그런 건지 미국 네. 업체였는데 그게 좀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옛날 얘기죠. 뭐 한 20년 전 얘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 쪽 바이어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과거니까 중국의 바이어가 이게 공산당 당원이더라고요. 당 간부예요, 그냥? 간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교회 쪽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술도 먹고 했는데 네. 어차피 자기는 간 사람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얘기하니까 그 중국에 있는 바이어가 갑자기 차에 가더만 총을 갖고 오더래요. 왜 또? 갖고 오더만 예. 너 우리랑
사업을 하려면은 총을 잘 쏘는 참 보겠다. 진짜로요? 오, 진짜 총이에요. 별일이네. 저기 한 뭐 20m에 이렇게 병 세워놓고 네. 총을 쏴서 병을 맞추면은 네. 사인을 해주겠다. 골 때리네. 맞췄어요? 맞췄어. 진짜로? 오, 사격 선수였나? 잘했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쏠 줄 알잖아요. 아, 예. 군대 갔다 기본적으로. 오니까. 예. 총을 안 쏘본 사람들은 총의 소리 내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맞출 수가 없어요. 권총이었으면 반동이 심한데? 그렇죠. 네. 한 권총이었으니까 한 10m 정도? 네네. 근데 그거를 네. 쏘아서 맞췄대. 와. 그래서 그냥 사업이 일순간에 바로 성공을 그럴 수도 했다는 있겠네. 얘기가 있어요. 진짜 팩트 맞죠? 네, 과거에. 근데 이건 신기하네.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냥 사인을 하면서 술집으로 바로 갔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사인해주고 그 친구는 들어와서 영웅 됐겠네. 거의 뭐 영웅적으로. 예. 근데 그랬으면 웃기겠다. 대단하네. 그러면 장총을 꺼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100m로 막 하면은 재밌네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사실 해외에서 심심치 않게 테러나 사고 소식이 있는데 혹시 해외 출장 시 직접 근처에서 사고를 체험하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아까 이집트에서 뭐 사람 죽고 네, 뭐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죽고 이제 호텔 주변에 탱크 있고 그런 경험 외에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섭네. 공항에서 테러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출장 가기 무섭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호텔에만 묵고 고객만 만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바로 오고 룸 서비스로 먹고. 네네. 야, 우리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납치의 타겟이잖아. 현금하고 막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험성도 있고. 네네. 나 외교부 사람들이 케어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항상 보면은 뒷북치잖아요. 네. 사고 나고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오더라고 잘. 네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 외국 가면. 작년인가요? 터키에서도 테러가 났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 그런 데서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 부근에 관광을 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본 관광지에서 폭탄 테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몸이 홈출어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네. 또 IS가 우리나라 뭐 테러하면 코엑스에서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 출근할 때 골로 지나가잖아요. 괜히 막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근데 실제로 막 테러 일어나고 이런 전쟁 지역은 간다 그러면 무섭겠어요, 그죠? 네네.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말씀드렸고요.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열심히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바닐라 라떼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미워내지는 마 가만 봐